보성 웅치면의 한 시골 마을. 지난해 농민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섰던 백남기 씨가 1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백남기 씨와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이웃들은 평소 고인이 즐겨 마시던 막걸리를 올리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는 광주로 이어졌습니다. 농민 백남기 씨의 운구 행렬이 광주 민주화 정신이 깃든 옛 도청 앞 광장을 행진합니다. 3천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금남로 노제. 시민들은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꿈꾸던 백남기 씨의 모습을 손에 들고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유족들은 고난과 슬픔을 함께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슬퍼하는 와중에도 저희는 걱정을 해야 됐고 불안에 떨어야 했고 무서워야 했고 분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 곁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국민들 덕분에 그 시간들 다 이겨냈고 또 그 부검이라는 끔찍한 현실에서 아버지를 구해냈고 결국엔 이렇게 아버지께서 고향에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제가 끝나고 이어진 운구 행렬. 거리에는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과 농업을 살리려 했던 고인의 염원과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잇따랐습니다. 오후 6시 금남로에서 박근혜! 생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난 1968년 대학에 입학한 백남기 씨는 유신철폐와 군사정권에 맞섰고 고향에 정착한 뒤로는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꾸려 애써왔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그를 정 많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조가가 일하고 떠나본 게 통내가 시방 우시시하니 사람들이 맥이 없다게. 어째 그러냐면 저 깽맥이죠. 깽맥이 저놈 치고 뒤아지 저녁이면 다 몰아주고 뒤아지 몰아주고 멧돼지 저 골목에 다니면서 어른들 만나면은 건강 100세 그러고 웃고 댕기고 저도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게 건강 100세 여행을 하고 댕기고.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폭락하는 쌀값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 차벽이 행렬을 가로막았고 거센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백남기 씨를 향한 경찰의 직사살수는 너무나 위력적이었고 쓰러진 뒤 의식을 잃은 그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차벽에 항의하려 밧줄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집회에서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고 물대포로 그렇게 막 조준까지 해가면서 쏜다는 게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백남기 씨가 10달이 넘도록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동안 경찰은 책임자 처벌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자체를 본다면 이 사건을 그러니까 사건의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부터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사건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 조사,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과 재발 방지 거기에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실리는 배분된 순서에 따라
지난 9월 어렵사리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또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연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 9월 25일 백남기 씨는 물대포에 쓰러진 지 317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부검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내세운 부검의 필요성은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사인이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는 점입니다. 물대포가 직접적 사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가는 백남기 씨의 사인이 외인사라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병사를 체크하려면 그 사람의 사망 원인이 완전히 100% 질병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퍼센트로 표현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95% 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일 때 병사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 외에 10% 이상이라도 외인이 개입했으면 외인사를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대포에 맞아 숨진 것이 명백한데도 경찰이 부검을 고집하자 급기야 시민들이 지킴이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병원을 지켰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제주에 사는 이준혁 군도 그 가운데 한 명으로 답답한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이제 쌀값을 이제 요구하시러 이제 같이 살자고 나오셨는데 이제 경찰의 공권력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경찰들은 자기네 탓이 아니고 뭐 빨간 우인이 뭐 이런 외인사라고 하고 뭐 조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대 백모 교수도 무슨 병사네 어쩌네 하면서 다들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이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실망스러웠고요. 경찰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면서 부검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생업이나 특히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도 내팽개치고 와서 이제 같이 지키다가 새벽에 잠잠해지면 불 켜놓고 공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볼 때마다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저도 여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 추모의 벽에는 농민 백남기 씨를 애도하고 지키려 했던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새겨져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죽음과 맞바꾸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1년. 이렇다 할 사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80년 지난달 29일 호남 지역 민족민주열사 등을 기리는 합동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자리. 1년 중 열사님들 앞에 이 난국을 타개하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올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주최 측이 내건 슬로건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 박근혜 씨의 그동안 수없이 희생을 치르고도 오늘의 총체적 난국을 맡고 있는 살아있는 저희들로서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더욱 괴로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고 백남기 씨의 죽음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고 노수석 열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20년 전 생떼 같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날의 아픔과 기억은 생생합니다. 지난 1996년 연세대 2학년이었던 노수석 열사는 김영삼 대선 자금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토끼몰이식 시위 진압에 쫓기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국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20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가슴엔 새까만 멍만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괴로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수석이한테 항상 내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수석이한테 미안한 것이 있냐. 아이,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놈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는 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고 수석이 죽음이 억울하다고 하고, 나도 봤을 때 억울하게 느껴지고, 근데 억울함을 못 풀어줬으니 얼마나 한이 돼요. 내가 참 부끄럽죠. 난 보기에 자식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어도 그것 하나 해결도 못 오고 뻔뻔히 돌아다닌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참 어디다 얼굴 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보는 아들의 죽음과 닮아있는 고 백남기 씨의 죽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안 바뀌고 있으니 답답하죠, 이게.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그 말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권력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제일 존중하는 그런 식의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996년 노수석 열사의 죽음, 그리고 2016년 백남기 농민의 죽음.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희생에도 정부의 태도는 그 어떤 곳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과거 사례에서 경찰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백남기 농민 사례에서는 반드시 경찰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의 반성과 성찰, 이것이 있어야만 제2의 백남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씨의 유족들은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소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뭐 재판이라도 하고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저는 경찰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살인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는 있을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승진하고 이랬으니까.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고발인 진술하고 경찰도 형식적으로 불러가지고 2명인가 3명인가 불러놔놓고 그 외에 조사를 안 했잖아요. 경찰, 검찰이 너무 수사를 지연시켰다라는 거고, 그 의도는
아무래도 국가폭력 그리고 경찰 책임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어떤 정부에 주는 책임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것을 그냥 묵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을 계기로 참여연대는 관련법 개정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죠. 저희가 작년 11월 14일 날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께서 어쨌든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11월 14일 날 앞으로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그날 이제 1114명의 청원인들과 함께 국회에 물대포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법안을 좀 발의해달라는 청원을 할 것이고요. 지난해 11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불러온 광화문 집회 금지에 관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그리고 국무총리 공간 같은 주요 기관 근처에서는 2명 이상이라면 어떤 집회도 허용하지 않는 11조 조항이 문제라고 보고요. 관련법에는 집회 금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건이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어떤 그 법제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 원칙인데요. 항의 대상자가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집회를 하게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집회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1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도 그렇죠. 국회의사당도 역시 마찬가지. 그 국회 회의가 열리는 그 본관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그 담장이 있고요. 그 담장으로부터 다시 100m를 떨어지라고 한다면은 이 집회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집회자의 의사가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시킬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일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기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경찰은 10만 명, 13만 명이 모인 그 군중들 속에서 불과 100명 정도의 무력 행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13만 명의 집회 자유를 박탈해버린 것이거든요. 불법 집회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법 운영을 전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부분에 관한 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있는 13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에 관한 한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지난 2일 보성 웅치의 밀밭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을 대신해 이웃 농민들이 밀을 파종합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밀을 살리고자 했었던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밀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백 회장님이 그동안 우리 밀 살리기 운동뿐 아니라 모든 농사를 생명과 평화의 가치로 농사지셨기 때문에 저희 농민회는 여기서 우리 밀을 재배도 하고 또 생명과 평화의 농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백남기 씨와 뜻을 나눴던 후배 최용추 씨에게는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남기 형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많은 프랭카드에도 이렇게 써져 있는 진짜 형수님 말대로 자기 경제는 자기 가족 경제는 빵점 그리고 그다음에 도덕 점수는 100점이라고 이렇게 형수 씨가 이야기하신 건데 그렇게 하여튼 뭔가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 평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후배들이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동안은 그렇게 또
전에 남경님이 했던 이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뭐 농민이 농사짓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밀 남경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6일 5.18 구묘역. 백남기 씨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놓아줘야 할 시간. 2016년 11월 그의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의 농업을 꿈꿨던 고인의 염원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